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 수학학원 대표 강사 최강민 선생님의 2017년 6월에 시행된 가형 30번 문제 해설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2017년은 시행연도고. 자, 30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30번 문제니까 일단은 계산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생각도 좀 많이 해야 될 거야, 그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이는 사실상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만 풀어 제끼는 게 아니고 원칙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30번 문제를 읽어보고 어떻게 해결할지 전략을 좀 세우도록 하자. 여기 보면 실수 a와 함수 fx는 자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c값은 또 양수라고 주어져 있네. 자, 이때 gx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자 여기다가 우리 써놓을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얘들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개념을 좀 살펴보면은 제목을 좀 생략할게요. 자, 뭐냐면 이런 거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dt. 이런 거면 반사적으로 너네들이 뭘 생각해야 돼? 그냥 이거 gx 가지고 얘기를 할게. 자, 여기서 여러분이 반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ga는 0이다라는 게 첫 번째야, 그지? 그렇잖아.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0이다 기본이잖아, 그지? 기본적인 정적분의 정의 내용이고, 두 번째 g 프라임 x를 구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fx가 된다, 그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좀 떠올라 줘야 돼요. 이건 반사적인 거야.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요렇게 해서 GA는 0이다. G'X는 fx다. 그리고 또 fx로 올라가서 잠깐 쳐다보면, 얘들아, 요 함수 봐봐. 여기서부터 f의 마이너스 x 한번 구해볼래? 그럼 l은 마이너스 x 4제곱이니까 그냥 x 4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c. fx랑 똑같지? 그지? 무슨 함수? 무슨 함수? 우함수.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y축 대칭 함수.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함수 문제에 있어서는 대칭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고, 혹시 주기가 나오면 주기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목과 볼록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자, 또 하나는 뭐야? 대칭 주기 증감에 대한 얘기야. 증감에 대한 얘기가 보통 먼저 나오는데 뒤에 얘기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증감에 대한 얘기, 요 네 가지가 사실은 함수 그래프 특징에 대한 메인 주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문제처럼 대칭의 요소가 나온다 그러면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원점 대칭일까 y축 대칭일까 이런 요소들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얘는 우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함수를 갖다가 우리 이렇게 한번 볼래? f의 마이너스 x는 fx가 된다. 얘가 y축 대칭 함수였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미분 한번 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는 프라임이지? f 프라임 x. 어디 대칭이냐면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중요한 건 점 대칭이고 얘는 선 대칭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원점 대칭 함수지.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f 프라임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의 x. 자,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고 나면은 얘는 뭐가 돼? y축 대칭인 오함수가 되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자, fx라고 하는 y축 대칭 함수를 적분을 해야 돼. 그래서 gx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얘들아, 원점 대칭 함수를 적분하면 y축 대칭이 될까? 맞습니다. y축 대칭 함수를 원점 대칭하면 뭔 소리야? y축 대칭 함수를 적분하면 원점 대칭이 될까? 자, 이 거꾸로 가는 거 이건 적분이야. 적분하면 이렇게 될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은 얘들아, 적분하고 나면 적분 상수가 없잖아. 그럼 y축 대칭은 어차피 선대칭이니까, 선대칭이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도 똑같아. y축 대칭이라는 사실은. 아니, 그렇잖아.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똑같잖아. 전부 다 y축 대칭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y축 대칭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은 얘가 원점을 지나갈 때만 뭐가 돼? 그때만 기함수, 즉 원점 대칭 함수가 되겠지.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y축 대칭 함수를 적분을 하잖아. 그럼 원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 y축 대칭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점대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대칭이 된다. 알겠니? 봐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 y축 대칭 함수라고 했잖아. 근데 y축 대칭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은 적분 상수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부정적분했을 때 그 상수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점대칭이 된다. 그러니까 원점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할 뿐인 거지 점대칭이라고 하는 요소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대칭에 대한 요소. 이거 사실 우리가 그 미분이나 적분 수업 하면서 한 번씩은 다뤄보는 거잖아.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미분이 어떤 함수가 될까?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적분하는 함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요소들이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알겠지? 자, 그러면은 gx라는 함수는 어쨌든 간에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어딘진 모르지만 점대칭 함수가 되겠다. 그리고 이 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x가 0이 될 때 y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x가 0이 될 때야. 그치? 아시겠죠? 자, 그래서 gx는 점대칭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이제 기억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fx라고 하는 도함수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면 자, 문제 조금 이따 돌아와서 다시 읽기로 하고,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자, fx라고 하는 함수는 ln 뭐였냐면은 x제곱 x 4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c. 자, c 값은 양수였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fx가 되고, 그 다음에 ga는 0이다. 현재 이런 조건이 이제 있는 거야. 그지? 우리가 방금 앞에서 알아낸 조건들이 바로 얘가 된다. 자, 하나 빼먹을 뻔했네. gx는 어딘지 모르지만 점대칭 함수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fx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사실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x가 0보다, 이렇게 놓을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 x에다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는데 c값 때문에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를 보면은, 자, 여기 0, 마이너스 c, 그지? 0, 마이너스 c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 그지? 꼭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릴게. 그러면은 반대쪽에서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이게 이제 y는 fx의 대략적인 개형이 된다는 얘기야. x가 커지면은 계속해서 함수값도 커질 테니까, 그지? 그럼 어느 순간에는 x축과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fx는 지금 gx 입장에서 도함수니까 부호만 확인을 하자. 여기 플러스지?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자, 여기 보이는 요 점하고,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또 요 점하고,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얘는 점대칭이고 x값이 얼마일 때가 될 거냐면 0일 때가 될 테니까,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다.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자, 이렇게 그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감소하는데, 자, 이렇게 그려졌으면 대칭이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자,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 얘가 y는 gx의 그래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조건을 잠깐 확인을 또 해보자. 가번에서 gx는 x = 1에서 극소가 된다.
여기 볼래? 요 점의 x값이 1이란 얘기야. 그잖아, 극소점. 이 점의 x값 여기가 1이 된다. 그지? 그럼 대칭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네, 고민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이걸 통해서 보자. 자, f에 1이라고 하는 게 0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걸 식으로 이제 구해가지고 우리가 C값 찾아내는 거야. 자, 1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ln 2 마이너스 C.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C값은 ln 2가 된다. 요렇게 하나 찾을 수가 있겠네. 그치? 됐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뭘 구해야 되냐면은 나번에서 알파1부터 알파 m까지의 gx, dx 정적분을 하게 되면 k 곱하기 알파 m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오씨, 이따위로 나왔네. 이게 뭐야 도대체. 와, 일단 여기서부터 또 이제 멘붕이 옵니다. 아까 문제 읽어 나가면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약간 좀 멘붕이 왔을 것 같아. 그리고 가번 조건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나번 조건 보면서는 2차 멘붕이 오는 거지. 자, 그래서 도대체 알파라고 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갈게요. y 이퀄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자, gx라는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의 값을 갖다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알파1, 알파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 m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a가 알파1일 때 gx와 상수케 있는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거니까 이때 a 값을 알파1으로 본다면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 자, 그럼 보자. 얘들아,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까 ga는 0이라고 그랬잖아. a점에서 함수값이 0이 된다고 그랬는데 a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gx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다시 말하면은 얘들아, 돌아와서 봐봐. gx의 그래프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봤을 때 여기가 x는 a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x축이 이렇게 그려지지? x축이. 그러면은 자,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세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럼 얘는 조건에 맞는 모양이 아니잖아. 왜냐면 분명히 x축과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또는 좀 더 내려가자. 자, 이렇게 해서 x축이 나와야겠지. 얘가 아니고, 그지?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빨간색 지워버리자.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지워버릴게. 이게 x축이 되거나 이게 x축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ga는 0이야. a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야. 그지? 그러면은 이 점 또는 이 점이 a가 될 수 있고 이 점 또는 이 점이 a가 될 수 있겠지. 아니, x축에서는 y가 0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점이 a가 되면은 분명히 ga는 0을 만족하고 이 점이 a여도 ga는 0을 만족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을 긋고, 자, 이렇게 해서 선을 그었을 때, 자, 내가 동그라미 치는 점들, 요 점의 x값들이 a가 될 수 있는 점들의 후보가 된다라는 거야. a의 후보들이 이렇게 4개 점으로 결정됐다는 얘기지. 자, 그럼 돌아와 생각해 보면은 알파1, 알파2하고 나타냈는데 결국엔 얘는 4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m값은 4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자, m값은 4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참 C값. 아까 C값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디 있었니? C값은 ln 2가 됐으니까 자, 이걸 통해서 2의 C제곱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돌아와서 자, 2의 C제곱 얘는 2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K값만 이제 구하면 돼. 이해됐지? 그지? m값도 4개, m값은 4, 그 다음에 2의 C승은 2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이제 K값만 구하자. 자, K값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번 조건 이용해야겠네. A에 대한 정보도 찾았으니까. 자, 그리고 A는 알파1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뭐냐면 이 점의 X값 여기가 알파1.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이게 이제 X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A수 함수값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여기
알파 1이라고 하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에이, 알파 1이란다. 알파 2지 여기는, 그지? 자, 얘가 알파 1, 알파 2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알파 3라고 하는 건 얘는 1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내려와서 알파 4라고 하는 거, 요게 있겠지, 그지?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되겠네. 대칭되고 있으니까,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러고서 이제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 남원 조건을 여기다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자, 인테그랄 알파 1부터 알파, 그럼 여기 4까지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 자, gx를 갖다가 정적분을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될 거냐면은 k 곱하기 k값 아까 얼마였니? k값. k값 이제 구해야 되는 거지? 자, k 곱하기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알파 m, 그럼 알파 4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 dx 이렇게 나와 있네. 이제 이것만 우리가 표현해서 k 값을 찾아주면 돼. 자, 우리 목표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런데 이거 식도 모르는데 정적분을 해라. 이게 어떻게 정적분할까, 이거를? 좀 어렵겠지, 그치? 근데 얘들아, 아까 점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우리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많이 해봤는데, 대칭함수가 되면은, 대칭함수가 되는데, 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어도 그 넓이를 구할 수가 없거나, 또는 식이 안 주어져 있거나 하면은, 이거를 뭘로 바꿔줘? 기본 도형으로 바꿔줘. 어떤 방식을 통해서 기본 도형으로 바꿔줘?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공통 면적이라는 걸 통해서. 그지? 자,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함수 그래프가 대칭돼 있어. 이렇게 위아래로. 그지?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연결을 해주잖아. 이렇게 연결을 해주잖아. 그러면은, 자,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빗금치는 이 부분의 넓이하고 파란색으로 빗금치는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 똑같다야, 그치? 이해되지? 자, 그리고 그림을 참고로 비교해두기 위해서 하나 더 그리면, 자, 여기가 y축이야.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가 대략, 자, 딱 중간점 지나도록 이렇게 그릴게. 자, 이렇게 해서 그려서 여기가 a, 뭐 여기는 뭐 마이너스 a인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이 뭐가 될 거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 빨간 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자, fx의 아래쪽 면적이잖아, 그지? 자, fx란다. gx의 요 x축 아래, 이렇게 말이 꼬여. 자, 이 gx의 곡선 아래쪽 면적 x축까지 요 면적,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지, 그지? 이게 뭐가 될 거냐면은 여기가 알파 4가 되는 거니까 인테그랄 a부터 알파 4까지의 gx dx가 돼. 그지? 그럼 얘들아, 지금 이 부분의 면적하고 우리 방금 위에서 봐봐, 이 부분의 면적이 똑같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옮겨오면 어떻게 되냐면 직각삼각형이지. 옮겨오면 얘네 둘이 넓이가 똑같으니까 정적분 안 해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직각삼각형의 넓이. 이해되지? 이해되죠? 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자, 그럼 밑변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될 거냐면은, 이 길이가 알파 4지, 이 길이도 알파 4지. 이 두 길이가 똑같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그지? 알파 4의 2배, 2배의 알파 4,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높이는 뭐가 될 거냐면은, 이거 f가 아니고 함수 g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y는 gx가 되는 거니까, 자, 요 높이는 g 알파 4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g의 알파 4.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이쪽은 해결이 됐으니까 이쪽을 보자. 여기 k 곱하기 알파 4 곱하기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럼 결국에 이 모양을 좀 바꿔줘야겠지. 자, 우리 0부터 1까지 절대값 fx의 dx 볼까? 0부터, 여기서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의 dx.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0부터 1까지 절대값 fx의 dx. 그러면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얘는 자, 이 부분만 따로 보면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x의 dx라고 봐도 되겠지. 그지? 근데 fx의 부정적분이 누구냐면 g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 자 gx의 0부터 1까지. 그지? 자, 1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g 1, 0 집어넣으면 플러스 g의 0 이렇게 표현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해줘. g의 0 마이너스 g의 1. 자, g0이 어디냐면은 자, 이 높이가 이게 g의 0이야. 그지?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 봐봐. 여기가 g1이잖아 이렇게. 그지? g1은 어디야? x축에 접해있으니까 0이지. 얘는 어차피 0이야 0. 그지? 그러니까 뭐가 될 거냐면 g0이 되겠네 이렇게. 그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gα4는 알고 있는데 g0은 모르잖아. 아니야, 알고 있어 사실. 어떻게 알고 있냐고? 제가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원점이 되는 원점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어쨌든 x는 0이 되는 점이고 여기가 x는 α4가 되는 점이고 여기가 x는 α1이 되는 점이야. 그럼 얘들아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지? 그럼 닮음이라는 요소를 이용하면은 자, 이렇게 자르면 얘는 높이 더 어때? 똑같아. 근데 이 길이가 뭐냐면 g α4였지? 이 길이가 뭐냐면 얘가 g의 0이 되겠지? 1대 2의 비율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뭐가 되겠다? 얘는 2배의 g의 0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요 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좌변은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 그대로 생각해. 좌변. 자, 좌변은 2분의 1 곱하기 아이고 색깔이 헷갈리겠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써볼게. 아니다, 여기다 쓰지 말고 얘들아 미안한데 여기 요 부분 좀 지울게. 요 부분. 자, 결과만 써놓고 얘가 뭐냐면 결국에 g에 0이 됐다 이렇게 쓰고 자,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여러분 요 필기를 좀 하세요. 나 요 지울게 일단은. 자, 좌변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구했으니까 얘가 2분의 1 곱하기 자, 2α4 곱하기 2배의 g0 이렇게 나와. 그지?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뭐냐면은 k 곱하기 α4 곱하기 g0.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지. 됐지? 자, g0 지우고 α4 지울 수 있지. 자, 그럼 산수 계산해볼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가 나오겠지. 우변은 k값만 남네 이렇게. 그래서 k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지? 어려운데 결국에 넓이라고 하는 것 넓이가 아니고 참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과 이 정적분을 그림에서 넓이라는 걸 이용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대칭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또 정적분의 연산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 오함수, 기함수, 뭐 대칭성, 그지? 그리고 대칭인 함수에서의 정적분을 갖다가 넓이로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의 미분, 요 내용.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수적으로 뭐 함수값이라든가, 그지? 그래서 축의 결정, x축, y축이 어디에 놓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생각할 게 좀 많은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배운 요소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해 보시고 단계별로 쪼개서 공부를 한번 해봐라. 어떤 단계로 쪼개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 F와 G의 관계 분석, 두 번째 대칭에 대한 이해, 그지?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통해서 적당한 위치, X 값의 이제 위치를 결정해주고, 그리고 또 뭐야? 여기. 자, 요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A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번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서 K 값만 찾으면 끝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단계별로 좀 쪼개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소리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든지 아니면은 여러 번 필기한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복습을 꼭 해두도록 합시다. 사실 문제가 어렵긴 한데 절대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가형에 대한 모든 풀이를 마치도록 합니다.